계속해서 기전력 제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를 보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것과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은데, RL에서 기전력 인가입니다. 전압 인가했을 때 IT는 R을 직렬해서 IT는 R분의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예. 이것도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특성근 마이너스 L분의 R. 예. 시정수는 R분의 L. 예. 그 다음에 VR 2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RT. 예. 그 다음에 VR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예. 요렇게 했었던데,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게 뭐냐면, RL에서 기전력 제거입니다. 예. 기전력 제거인데, 스위치 오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네, 아유, 기전력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기전력 인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기전력을 만약에 제거했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류가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흘렸다고 봐요. 이렇게 흘렸다고 보면 지금 기전력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여기에 충전했던 에너지를 이렇게 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IT는 어떻게 될까요? IT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충전했던 에너지를 방전하기 때문에 전류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감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죠. 이게 감소하는 겁니다. 즉 뭐냐? R분의 2에 이렇게 감소할 때는 기전력이 없죠. 여기에 지금 이 값에 충전했던 것이 기전력이라 보시고요. R분의 2에 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가 없고 충전했던 에너지를 방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전력 제거 시 IT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근은 어떻게 돼요? 특성근은 똑같죠? 마이너스 1분의 R. 네. 시정수는 어떻게 될까? 시정수는 뭐다? R분의 L입니다. R분의 L.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번 주의하실 게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시정수란 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냐? 63.2%. 63.2%에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63.2%. 근데 감소할 때는 보세요. 최종값 이렇게 내려오는데 최종값으로 봤을 때는 63.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63.2%가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 얘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비해서 63.2%가 내려온 거예요. 즉 여기에서 63.2%인데 최종값으로 비하면 얘는 얼마냐면 1 마이너스 0.632 해서 얼마? 36.8%가 되는 거예요. 36.8%. 그러니까 이 값 기준으로 63.2%인데 우리가 R분의 2 값 있죠. R분의 2 값 기준으로는 뭐냐? 36.8%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정수라는 것은 최종값의 63.2%예요. 그래서 최종값이 요 놈에 비하면은 여기서 63.2%가 맞는데
여기 전체 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36.8%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전류의 36.8%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시정수가 돼요. 그래서 기전력 인가, 기전력 제거 구분을 해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전력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올라간다,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RC 직렬의 기전력 인가입니다. 기전력 인가. 이 유도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유도 과정 의미가 없고, 이번에 기전력 인가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XC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XC는 뭐예요? 무한대죠, 맞죠?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무한대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얼마다? 0이겠죠. 과도현상을 가지는데 초기에는 0이다가 점점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처음에는 0이다가 처음에는 XC 값이 처음에 0이다가 점점 증가해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류 값은 얼마가 된다? 나중에 전류 값은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 왜? 나중에 리액턴스가 무한대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RT는 어떤 형태를 가진다? 1 마이너스 형태가 아니에요. R분의 2의 얼마? 익스포넨셜입니다. 1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에서 구해보면은 얼마가 된다? RC분의 1이에요. RC분의 1T가 됩니다. 우리가 RL에서는 특성근이 마이너스 L분의 R이었지만 이 RC에서는 특성근이 마이너스 RC분의 1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린다?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그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림도 함께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보세요. 특성근은 얼마냐? 얼마? 마이너스 RC분의 1. 그럼 시정수는 얼마일까요? 시정수는 얼마다? 여기에 절대가 얼마? RC가 되는 거예요. RC. 시정수는 RC. 그 다음에 VR은 어떻게 될까요? VR은 R의 전압은 전류와 똑같죠. IRT니까 R에 걸린 전압은 R 곱하기 전류니까 얼마? 얘가 똑같이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돼요. 그럼 VC는 어떻게 된다? 모든 전압이 전부 여기 걸리겠죠. 그래서 얼마? 얘는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전력 인가 시 전압은 VR과 VR 시정수와 특성근 모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RC에서 기전력 제거를 합니다. 기전력 제거. 기전력 제거. 요 놈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앞에 점이 그립니다. 보세요. 얘가 R이 C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콘덴서는 코일과 달라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기전력 인가했을 때 빨간색처럼 이렇게 해요. 돼요. 그리고 콘덴서에 충전이 됩니다. 근데 콘덴서 얘는 방전할 때 어떻게 방전하냐면 방향이 반대가 돼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처음에 전류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코일은 처음에 전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방전하는데 콘덴서는 처음에 충전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보세요. 콘덴서에 충전했던 전류니까 점점 감소는 맞습니다. 감소는 맞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가 그 방자를 하는데 방향이 처음과 반대 방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류를 보면 이렇게 돼 보세요. 여기가 0이요. 원래 다른 것들은 RL에서 기전력 제거는 이렇게 되는데 RC에서 기전력 제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인데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겁니다. RC에서 기전력 제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성근이나 시정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기에서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전류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런 거 계속 해주시면은 처음에 제가 유도했던 그 공식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RC 기전력 제거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RLC 중요해요. RLC 중요해요. 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면은 2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실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뭐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 방정식이나 혹은 뭐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은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보세요. 얘는 그 결과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1차 미분 방정식 1차를 풀었는데도 R의 회로나 RQ를 풀었는데 얼마?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전류의 크기 뭐 시장수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뭐 어떤 거 하느냐면 얘는 우리가 상태만 보면 상태만 분석해요.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것이 아니고 야 얘는 쓸만한데 아유 이거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러한 상태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풀면은 교재에 있습니다. 이 RLC 직렬회를 풀게 되면은 특성근이 얼마냐면 우리 보세요. 이 자리에 오던 특성근이 얼마냐면은 P는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에요. 그만큼 2차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건 뭐냐면 보세요. 특성근 중에서도 특성 P는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루트 안에 들어간 값 뭐?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이 값만 놓고 본다는 겁니다. 즉 이 값만 갖고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가 어떠냐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루트 안에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런 값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허수가 있죠. 허수가 뭐예요? 허수. 루트의 마이너스 1이에요. 즉 뭐냐? 루트 아니 음수면 우리가 허수라 그래요. 허수. 즉 허수면 우리가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은 이가 특성근의 특징에서 얘가 허수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제어가 어렵고 제어공학에서 하는 제어가 어렵고 원하는 값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는 뭐냐면 보세요. 이 루트 안에 이게 지금 루트 안의 값인데 이 값이 뭐 0보다 큰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예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얘가 0이면 임계라 그래요.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니고 그 경계 상태라 그럽니다. 경계. 만약에 얘가 음수면은 우리가 사용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해보세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2L분의 R의 제곱 넘어가니까 가 LC분의 1보다 더 크죠? 맞죠? 더 크죠? 그러면 제곱합니다. 보세요. 4L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이 LC분의 1보다 크고 얼마? R의 제곱이 4R의 제곱 넘어갑니다. LC분의 4L의 제곱 얼마? 4배의 C분의 L의 제곱, L이죠. 약분하나 하니까. 그러면 R이 어떻게 된다? 요 놈을 루트 씌우면 R의 제곱이 얘니까 R은 요 놈을 루트 씌우면 2배의 루트 C분의 L 값이 된다는 거죠. L 값이죠. 그래서 요것을 보세요. 요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루트 안의 값만 봅니다.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얼마? R의 제곱이 얼마? C분의 4L보다 크다. 이 똑같은 거, 이 정리하면 이렇게 됐죠. 맞죠? 그래서 R이 얼마? 2배 루트 C분의 L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요 세 가지 상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R의 제곱이 뭐 C분의 4L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R이 2배 뭐 루트 C분의 L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제동 혹은 비진동, 네. 과제동 비진동이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안정된 상태예요. 이런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안정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제동, 비진동 괜찮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0이다. 같다. 이 값이 0이건 혹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계란 말은 경계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임계제동, 임계진동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얘보다 조금 해요. 뭐냐면 진동과 비진동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과 비진동의 경계. 만약 얘가 작다, 0보다 작다, 혹은 R의 제곱이 작다. 얘를 우리가 구분할 때 R 있는 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R 있는 쪽을요. R을 가지고 무조건 R이 있는 쪽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동이 뭐다? 부족하다. 혹은 진동이 있어요. 얘는 진동이 비진동 없고 혹은 임계 경계였는데 얘는 감쇄 진동이에요. 감쇄 진동. 즉 어떻게? 이런 과도 현상을 가지는데 그 과도 현상에서 이런 진동, 점점 더 감쇄하는 그런 진동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뭐 공식은 3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했지만 똑같은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거니까 R 있는 쪽을 기준으로 R이 크다 혹은 R 있는 쪽 기준으로 크다, 0과 같다 혹은 작다를 갖고 과제동, 비진동, 임계진동, 부족제동, 감쇄진동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RLC 직렬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류의
특별한 그 값이나 시정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동이 있냐 없냐, 제동이 많냐 적냐 이런 거 갖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제어공학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기사 공부하시는 분은 제어공학 가서 조금 더 깊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해놓고, 그 다음에 LC 직렬이요. LC 직렬. LC 직렬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보세요. L과 C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충전했다가 방전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충전하죠. 얘는 방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전하는데 콘덴서는 방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전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만약 기전력 제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서로 얘는 L과 C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죠. 충전했다 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충전했다가 방전. 그러면 그 방전 얘가 받았다가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얘만 왔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충전, 방전만.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은 보세요. 루트 L분의 C에 2에 인간장 2에 사인 루트 LC분의 1T예요. 네, 루트 LC분의 1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전류는 사인 값이에요. 사인 값. 사인 뭐요? 루트 LC분의 1이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자리에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라는 겁니다.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 그러니까 사인파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인파. 크기는 얼마? 최대값이 루트 LC분의 C 곱하기 2인 최대값에 우리가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인 사인 파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방전,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파형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동전류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진동전류를 가진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VL을 보니까 L에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요거 보세요. L DT분의 DI L DT분의 요 놈을 미분하는 값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2배 코사인 루트 LC분의 1T가 돼요. 코사인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코사인은 돼요?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고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무슨 말이냐? 코사인 얘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란 거예요. 사인도 그렇지만은. 그거 보세요. 2배에 코사인 루트 LC분 1인데 코사인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했다고 하면은 최대가 얼마야? 최대가 1이죠. 1이니까 얼마? 코사인 루트 LC분의 1 요놈 값이 1이니까 최대는 2란 거예요. 최소는 얼마란 거예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VL은.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VC는 어떻게 되느냐? C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LC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최대 1을 하면 얼마다? 0이고 1 마이너스 최소 마이너스 1을 하면 2가 되죠. 맞죠? 2. 따라서 VC는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입니다. 그래서 최대 2배의 최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LC 직렬은 다른 것보다 서로 충전 방전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동의 전류가 흐르고 이 수치를 미분하고 그럴 거 없고요. 최대는 2가 흐르고 최대는 2가 발생하고 최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VC는 최대가 2배의 최소가 2죠. 최소가 2가 됩니다. 2. 최대가 2배의 최소가 2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뭐, 전류값, 전압값, 이런 것들을 뭐 외워주시면 좋겠지만은 이 수치도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거 못 외우신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불변의 진동전류, VR 최대 최소, VC 최대 최소 여기까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12장 과도현상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이도 뭐 개수에 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 조금 친근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RT는 R분의 2, 1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요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면 문제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